어쨌든 간에 어제부터 이제 여진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특검의 파견관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시켜달라고 했다는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어제 큰 후폭풍이 있었고 오늘은 좀 잠잠한 편인데 평소와 달리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KT 내부의 사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긴 들었는데 네. 그냥 어쨌든 간에 공보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공보라고 여러 가지 소문은 또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는 이거 법률과 공무원들의 이 복무 규정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법률과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단체 행동권이 없는데 검사들은 늘 단체 행동하더라고. 이거 관행적으로 그냥 놔둔 것 같아. 이거 좀 엄격하게 적용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이 얘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짧게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제 밤에 검찰에 이제 고위 간부였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 한잔 하시고. 저는 아니죠. 고위 간부였던 분에게 얘기 들은 사람한테 아니, 얘기 들은 건 아니고 직접 들은 전직 거죠. 고위 간부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저한테 오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검사 후배들이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거냐. 자기가 봤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 정부에서 검찰을 망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검찰 고위직 중에 윤석열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후배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검찰청 폐지라는 유산을 안 좋은 유산을 물려주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의 행실이 어떤 줄 아냐. 저한테 그러면서 특정 인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해 준 게 그 우리 검사 여러분 그분은 요즘 골프 잘 치고 계신답니다. 다 그렇죠. 뭐. 최근에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마치 이제 독립운동이나 한양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수사의 방식으로 부역했던 분이 최근에 이제 골프 모임도 나오시고 정관 선배들 만나가지고 이제 변호사 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시고 지금 검사님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조직의 운명을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 조직을 망가뜨린 그분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서 굉장히 한심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검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직격을 하고 오늘날의 검찰을 망친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고위 검사들을 뭔가 따지고 들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잘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보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다 변호사님. 오늘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서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준 그 주동자들 그 검사들 있잖아요. 다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요 검찰 조직을 망쳤어요. 후배 검사들 미안해요. 이렇게 자기 고백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 꼭 직권남용이든 아니면 뭐 불법 뭐 지위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처벌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3대 특검이 있는데 유독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검사 40명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항명 아닌 항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분열의 시작일지 다른 특검에게도 수사에 영향을 왜냐면 자생 한방병원이라든지 지금 할 게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미 약간 손 턴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의욕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동력이 그러니까. 상당히 네.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 의혹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보통 16개 혐의라서 우리 32개 혐의가 확대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날새가면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보좌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이 이제 1년 후에는 이제 배지가 날아가는 거야. 네. 이제 계속 그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를 못 해. 우리는 이제 공무원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이미 대강대강 생각두고 다른 데 이제 알아보죠. 대강대강 하다가 그러겠지. 그러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국회가 이 보좌진 중심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잖아. 왜 또 거기를 또 보좌진들을 뭐라? 검사들에 대해서 보좌진들이 훌륭해. 고생 많이 하고. 그러면 이거 특검 수사에 분명히 이제 영향이 있겠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있죠. 있죠. 네. 다른 그것도 안 특검에게까지도 저는 다른 특검하고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내란 최상병은 거의 끝났잖아요. 거의 끝났다고 근데 보고. 김건희는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더 이상 안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대 특검에 110명의 검사가 나가 있고
김건희 특검에 파견당한 40명이 항명을 한 거고 내란 특검에는 56명이 있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에는 14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도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받아서 뭔가 좀 연장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게 보니까 최혜병 특검은 고르게 파견을 받더라고. 검찰에서도 수사관 검사 일부 받고 네. 경찰에서도 받고 군에서도 군에서도 받고 받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구성 자체가 검사와 검찰 파견 수사관들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지금 해법이 마뜩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당장에. 3대 특검 출범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민중기 특검과 조원식 특검의 차이점, 하나의 좀 우려점들 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맞아요.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은 지금 당장 뭐 수사를 더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문제예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렇죠. 풀려나면 이거 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그러니까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거 네. 자료 더 확보를 해야 될 거고 수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공소 유지까지 특검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그냥 대강 12월 달까지지 어차피 우리 검찰 없어지는데 맞아. 결국에는 나는 내가 뭐 공소관 되려고 뭐 로스쿨 가고 사법시험 봤나? 에이 나는 그냥 한 1년 있다가 변호사 하나 나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이러면은 수사하겠냐고요. 제대로 안 하지. 사실은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사람, 조직, 돈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검찰이냐 경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수사하고 싶은 사람들 경찰 가서 수사하시면 되잖아요. 정말 수사하고 싶은 거라면 그렇죠. 중대범죄 수사 하고 그거 싶다면 하는데 네.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 간 사람들이 그냥 수사관이 되는지 아니면은 검사라는 지위가 있으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화하고 다양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그 욕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어려워요. 같아요. 그렇죠? 검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 그렇지. 정말로 중대범죄 수사를 처분하기 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정말로 높은 직급과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위 때문에 온 것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사실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 많은 검사들이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유능한 사람들이 왜 했겠냐고요. 이게 여기서 내가 발판이 될 수 있다. 네, 제대로 수사하고 수사되고 출세하고 싶었지. 전에 아. 잘 보여가지고 난 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나 이런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막 덤볐을 텐데 네네네. 그게 이제 동력이 확 떨어진 거지. 그 군사 정권 시절에 문제가 뭐예요? 순혈주의와 폐쇄성이잖아요. 특정 육사의 기수 그 속에서도 하나회라는 특정 라인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은 공개해야 되고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는 이게 민주주의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에서 한 라인으로만의 출세 구조를 보고 있으니까 시각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네. 살아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막상 왜냐면 나가 여당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파견된 검사들에게 채찍만 때릴 것이 아니라 어떤 회유책이라든지 어떤 보상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 회유책이 뭐 어떻게 당근 줍니까? 당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사권이 완벽하게 쪼개졌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있는 명확하게.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붙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그 정희찬 그 원내대표실 그 정무실장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그 지기현 부장판 맞아요. 접대 관련해가지고 네. 아마도 구체적인 그 원소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족해 네. 보여요. 부족해 그게 보여요. 네. 그냥 주장했던 걸 그대로 다시 삼탕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려면 진짜라니까요. 내 말 믿어줘요. 이게 아니라 지경 판사 20차례 이 사람에게 제보자에게 접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 룸살롱에서 만나자라는 거, 몇 날 몇 시 어디로 오라는 그 문자도 확보했고요.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한 거 영수증까지 다 확보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뭐 대법원 감찰실에도 주고 네. 공수처에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경 나쁜 사람이에요. 이랬는데 아니 진짜 지경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경 판사에 대해서 뭔가 조사권이었는 감찰을 통해서 징계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야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저도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보니까 사실은 그 제보자하고 관계 때문에 공개석상에서는 말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엔 아까 장소영처럼 저도 이제 기자회견문만 보고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제보자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 실제로는 이제 그러면 그 제보자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변호사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은 왜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제보자가 원한 정치적인 목적, 수위와 아마도 이제 그 민주당이 바라는 수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실체라는 건 존재하는데 네.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다른 건 목적이 있었어요? 직위원을 예를 들면 여기까지 원하는 거였어. 아. 근데 이제 갑자기 민주당이 악셀을 밟은 거야. 어. 상의 없이 쫙 달린 거야. 사건이 커져버렸구나. 사건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는 난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내 생각에는 그 직위원의 그런 부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제어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여기는 직위원을 이제 죽이자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우리 그 시청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어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제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정말 그러니까. 잘했다. 예. 라는 뭘 말씀을 잘해요? 예? 뭘 잘해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정만 했는데 뭘 요거 잘해요? 하나는 분명해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대법원이 협조해주고 있지 않더라. 그건 말도 안 그런 돼. 상황에서 음. 대법원에서 직위원의 윤리 감찰에 대해 가지고 얼버무리고 있다라는 네. 것은 다시 여론화 시켜준 거예요. 자, 요것 관련해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죠. 지금 여론의 타겟을 조의대에서 직위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전략적으로 저는 직위원 조의대하고 직위원하고 우리 여론조사 해봅시다. 누가 더 국민들에게 훨씬 지탄을 많이 맞아요. 받았나요? 100번 지당한 직위원이 맞아요. 훨씬 더 네. 많죠. 그래서 직위원을 타겟으로 이슈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역시 정무실장답다. 예, 정무실장과 그 정무실장의 직속 상관인 원내대표를 칭찬해드리고 싶네요.